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댓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좀 기사를 하나 그때 올렸었는데 이제 강남에서 나타나고 있는 초등학생들의 왕따 사건인데요. 물론 이제 왕따라는 게 과거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계속 있었지만 근데 이번 사례 같은 경우는 제가 좀 특이해서 그렇게 소개를 시켜드린 건데 어떤 일이 있었냐고 하면 강남의 엄마들이 자녀 친구들 집에 등기부 등본을 떼보고 같이 놀 친구인지 아닌지를 정해준답니다. 1등급은 빚이 없는 자가, 2등급은 빚지고 산 자가, 3등급은 전세, 이렇게 등급을 나눈대요. 근데 저는 정말 이게 어이가 없는 경우가 뭐냐면 과거에 뭐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 나누는 경우는 과거부터 있었습니다만은 이 케이스는 제가 봐도 너무 지나쳐요. 왜냐고 하면 강남에 전세 사는 사람 중에도 엄청난 부자임에도 전세 사는 경우 실제로 많습니다. 실제로 많이 있고, 그리고 강남에 전세 들어올 정도면은요, 강남의 전세가 싸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강남 전세 자체만 하더라도 평균보다 훨씬 위에요. 그런데 그 강남의 중에서도 또 등급을 나눈다? 빚이 없는 자가, 빚이 있는 자가 이걸 나눠가지고 친구를 나눈다는 거는 이거는 나가도 너무 나갔다. 그리고 이것을 엄마들이 이렇게까지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서 하는 거는 너무 극성이다. 극성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친구를 가려서 만나야 되는 거는 저는 올바른 교육인데 거기에 판단 기준이 뭐 아이의 인성이라든가 예를 들면 우리 아이를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데 공부 열심히 안 하는 친구하고는 좀 거리를 둬라. 뭐 이런 거 정도는 좀 이해가 됩니다만은 이거는 좀 너무 나가도 나간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댓글을 보겠습니다. 부모의 부와 기득권 세습이 만든 병폐, 교육 장벽을 이용한 계급사회, 무전 유죄, 유전 무죄, 무권 유죄, 유권 무죄, 쭉 이렇게 가라. 이타지심이 없어진 사회가 도래되면 그건 뭐다? 묻지마 사회가 되는 겁니다. 다들 뒤통수 조심하세요. 이런 사회가 오는 것이다. 물질 만능주의를 배운 애들의 썩은 미래로는 미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며칠 전에도 보여드렸지만 뭐 한국하고 미국하고 일본만 딱 봐도 우리나라는 탈물질주의자가 14%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물질주의자입니다. 이게 한 5년, 6년 전에 나왔던 자료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48%가 탈물질주의, 52%가 물질주의자고 일본 같은 경우도 한 44%가 탈물질주의,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물질주의자고요. 스웨덴 같은 경우는 한 51%가 탈물질주의자입니다. 나머지가 물질주의자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거의 86%면 거의 대부분인 거죠.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질을 쫓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전 세계 1위의 명품 소비를 하는 게 대한민국 아닙니까? 국민소득을 감안했을 때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소비를 해요. 심지어 2021년에도 우리나라가 1등이었어요. 2022년도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2% 정도 증가해서 또 1등했어. 2020년도 거는 제가 확인 못 해봤는데 하여튼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더 찾아볼게요. 자, 여기 자료를 보더라도 미국 같은 경우는 1인당 명품 소비 비용이 280달러밖에 안 돼요. 근데 한국은 325달러.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죠. 소득만 하더라도 뭐 2배 훨씬 넘잖아요. 넘고. 그리고 미국이 뭐 소비를 많이 안 하는 나라도 아니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소비 성향이 높은 나라가 미국 아니겠습니까? 그 미국보다도 소비 성향이 높은, 가소비 성향이 높은 게 바로 대한민국이다.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2022년도에만 20.9조 원을 썼답니다. 어마어마하게 돈을 썼네요. 이 중에 또 많은 돈은 해줘 하면서 남자들이 뜯긴 돈이겠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명품 소비를 많이 하냐? 이거는 따라하기 문화예요. 우리나라 따라하기 문화. 이거는 일종의 집단주의 문화를 가진 나라들에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명품을 사면 나도 따라 사는 동조현상이 발생하고 시간이 지나 명품 소비가 계속 확산되면 눈이 높아질 만큼 높아져 평생 명품을 구입하는 일상화 단계로 나아간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집단주의가 얼만큼 강하냐고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이게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나라들이고요. 이게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집단주의 문화가 강한 나라입니다. 지금 이제 1등은 미국, 영국, 호주, 그 다음에 네덜란드, 캐나다, 헝가리, 뉴질랜드, 이탈리아, 벨기에, 덴마크, 스웨덴, 프랑스 이런 순으로 가거든요. 개인주의 강한 게. 그런데 지금 밑에 순으로 보면 아시아 국가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 집단주의 문화랑 쌀농사랑 좀 관계가 많이 있대요. 이제 쌀농사를 하려고 하면 이제 집단주의 공동체 문화가 필요한 것도 있고 또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인구도 많이 생산해야 되고 아이를 많이 낳고 이런 것도 다 연결고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집단주의 문화가 강한 거 지금 제가 줄 건 데를 보면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한국, 베트남, 태국, 중국,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아시아 중에서 일본은 중간에 있거든요. 근데 일본은 왜 이랬냐? 일본은 다른 나라보다 아시아 중에서 가장 먼저 산업화를 진행했기 때문에 일본이 덜하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는 나무위키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 지도상으로 보면 또 쉽게 보일 겁니다. 서양은 개인주의고 동양은 공동체주의인가? 이제 공동체는 집단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보시면 개인주의 지수를 나타낸 지도이고 빨간색일수록 개인주의 지수가 더 강하다. 제일 빨간 데가 보면 호주, 미국, 영국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그거보다 색깔이 덜 빨간 게 유럽 쪽이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녹색이 짙은 게 집단주의가 강한 건데 여기가 보면 이제 뭐 한국,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제 이런 데가 이제 집단주의가 강한 거죠. 일본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덜한 편이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집단주의 그리고 물질주의 이런 게 다 연결고리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82년생 김지영 세대님들 대단합니다. 한국의 미래가 참 밝은 것 같아요. 저런 능력을 본인들이 만들어냈으면 약간이라도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겠는데 왜 시간이 흐를수록 예전 속담들이 계속 떠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꼰대가 되어가나 걸까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대한민국 암탉이 울면 대한민국이 망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말을 한번 방송 중에 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여염 아니냐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여염이 아니라 팩트잖아요. 우리나라가 20년 동안 여성들한테 엄청나게 국가라든가 사회라든가 남성들이 배려를 많이 해줬습니다. 그동안에 윗세대 어머님들이 워낙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잘 살게 되었으니까 여성들한테 많은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년 지난 결과가 뭡니까? 그 호의를 권리로 생각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거를 악용하고 있죠. 결혼 안 하겠다, 출산 안 하겠다는 걸로 악용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발생한 결과물이 합계 출산율 0.78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더 떨어질 것 같아요. 거의 확실하죠. 그리고 지금 많은 인구학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 전 세계 1등의 소멸 국가가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지금 전 세계 인구학자들이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큰일 난 거예요. 정말 농담 아니고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나라가 망하는 판입니다. 대한민국이 없어질 판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런 속담을 듣기 싫다고 하신다면 여성분들도 그래도 조금 정상화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강남 전세 있잖아요. 그래도 이건 좀 너무 심했어요. 강남 전세도 아시면 엄청나게 비싸요. 다 10억 넘을걸요. 강남 전세 아파트 웬만하면. 아무리 좀 오래된 아파트라고 해도 모르겠습니다. 뭐 재건축 정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준신축 이상급들은 다 10억 넘어요. 그런데 여기를 왕따시킨다? 야, 이거는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갑자기 소름이 돋네요. 저도 어릴 때 엄마가 친구 가려서 사귀어야 한다고 강제로 떨어뜨려 놓고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 저도 80년대 나이이지만 80년대에 태어난 세대들도 부모의 영향을 받아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꼭 80년대생들만 그렇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네요. 결국에는
부모 따라서 간다고 봅니다. 라고 하셨는데, 어릴 때 엄마가 친구를 가려서 사귀게 된다. 저는 이거 동의합니다. 이제 기준이 문제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정말 농땡이 친구다. 공부 안 한다. 품행이 안 좋다. 사고 많이 친다. 나쁜 폭력성이 강한다든가 도둑질을 한다든가 손버릇이 나쁘다든가 등등등 있잖아요. 이런 친구는 제가 볼 때 가려야죠.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런데 아까 같은 케이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등기부등본을 떼보고 빚이 있냐 없냐 전세냐 이거 가지고 등급을 나눈다는 거는 저는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심한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말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아이들은 스폰지와 같다. 그러니까 부모가 욕을 하면 아이들도 그 욕을 바로 받아들이고 부모들의 어떤 품행, 풍소 습관 이런 거를 다 받아들입니다. 사고라든가 생각, 인식, 가치관도 스폰지처럼 다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물질주의에 빠진 부모님들의 모습을 그 아이들은 받아들인다니까요. 그게 제가 봤을 때 아이 교육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 장모가 어떤 사람인지 봐라. 이런 말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거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물질주의에 빠져있는 이성을 만나면 나중에 자식을 낳았을 때 그 자식도 엄마한테 당연히 영향을 받겠죠. 그러면 자식 또한 물질 만능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시기 전에 장모님이 어떤 분인가, 사치를 많이 하는 분이고, 이런 분이고,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어떤 언행이라든가 등등등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딸도 그럴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왜 드리냐고 하면 요즘 여성분들 중에 갑자기 급해진 분들이 개념녀인 척을 하는 분들이 꽤 늘었어요. 유교거리다. 나는 개념녀다. 그러면서 요즘 갑자기 스탑너커들이 엄청나게 늘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으실 수가 있어. 속으실 때 장모님을 봐라. 그러니까 여자친구의 엄마를 보면서 좀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이런 케이스가 많대요. 실제로 아내가 남편한테 막 대하잖아요. 막 대하면 딸들도 엄마한테 그걸 배워가지고 아빠한테 막 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왜? 아이들은 스폰지거든요. 엄마가 하는 거 보고 배운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거를 다 인생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도 이런 거 다 다른 유명하신 분들 거 공부하고 한 거예요. 공부하고 한 거고, 제가 봐도 이게 다 일리 있는 말인 것 같아서 저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에도 어릴 때는 집안 차이가 크게 나도 가만히 두는 경우가 돈으로 사람을 구분하는 걸 가르치면 나중에 부모나 가족도 돈이 없으면 버리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정말 좋은 말씀이다. 말씀대로 이렇게 교육을 잘못 시키게 되면 부모도 나중에 지금은 잘 살다가 사업이 망한다든가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해가지고 가난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케이스로 갔을 때 만약에 이런 교육을 받았던 자녀가 나중에 부모님이 돈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런 자식들은 부모님을 버릴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면 안 돼요. 저런 식의 교육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주변의 친구들 중에 공부 안 하는 친구하고는 좀 멀어져라. 그러면 모르죠. 그런 거는 관계없죠. 하여튼 저거는 너무 오버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저는 02년생인데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집안 형편으로 애들끼리 급을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학부모들도 재력 관계없이 그냥 잘만 지낸 건데 내가 운이 좋았던 건지 아니면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된 건지 참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제 댓글 중에 어떤 분의 글이 운이 좋았다라고 적으신 분이 계셨어요. 제가 봐도 운이 좋았던 케이스는 맞아요. 제가 봐도. 과거에도 없진 않았습니다. 과거에도 있었어요. 저도 그런 거를 경험했던 세대고, 그런데 이제 제가 말하는 거는 정도의 차이가 너무 심하다는 거죠. 너무 심해졌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문제를 지적한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댓글을 보면 80년대생 30대 40대 아줌마들 많이 접해보면 확실히 공감되는 말들이네요. 물질주의 높고 감사지수는 낮고 신경증은 제일 높고 진짜 최악의 세대가 자식을 낳고 기르는 듯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거는 제가 워낙 많이 보여드렸죠. 한국인의 행복감은 보통
2030 여성은 주관적 행복감 최하, 서울대랑 카카오에서 연구한 거고 105만 명 대상으로 했을 때 2030 여성 물질주의, 신경증이 가장 심하고 감사지수가 낮고 남과 비교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게 지금 2030 여성들한테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결코 좋은 현상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